다음은 유연선 마타리가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아이돌 출신 연예인 설리 씨와 구하라 씨가 그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악성 댓글과 관련된 기사를 준비하셨나요? 이번에 네네, 어떤 맞습니다. 일을 준비했죠? 설리 씨하고 구하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생전에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렸고 이걸로 인한 고통을 굉장히 호소했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설리 씨의 사망 이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 뉴스의 댓글을 폐지하고 인물 관련 검색어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예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 수준이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데 이르렀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다음에 연예 뉴스 섹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댓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어 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구나. 네. 이걸 실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때는 공론장으로서 긍정적 구실을 했지만 이제는 폐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인터넷 댓글이 선한 영향력을 갖도록 할 수는 없을지 지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임지영 기자가 이제 관련 기사를 이번 주 시사인에 실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연예 뉴스 댓글이 폐지된 지가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지난해 12월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댓글과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80.8%가 이 댓글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찬성을 하는 것이죠. 또 응답자의 97.7%, 거의 다죠. 이들은 이제 최근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에 악성 댓글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번 설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요. 응답자의 약 90%가 현재의 댓글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건데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게 40.4%, 그 다음에 댓글 작성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게 33%, 그리고 선거 기간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만 운영을 중지하자는 게 15.6%, 순서로 이렇게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는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댓글을 폐지한 데에 이어서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도 다가오는 2월에 폐지를 할 방침입니다.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요, 최근에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색어에 오르는 것으로부터 현상이 시작되는 현상의 시작점이 되어버렸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포털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온 실검을 장악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뷰징 기사가 생산이 되고 거기에 악성 댓글이 달리면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이 악순환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처음으로 댓글 기능이 도입되었을 때는 어떤 면에서 이제 토론과 소통의 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주려는 기대에서 있고, 저도 지금도 특별한 이제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를 보면 댓글도 이렇게 약간 보거든요. 어떤 그럼요. 반응이 댓글까지 있는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거 말고 어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댓글 기능이 도입되었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처음으로 댓글이 도입이 된 것은 2002년이고 오마이뉴스에서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죠.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 제도도 있고 굉장히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문을 굉장히 넓게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댓글도 처음으로 이곳에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마침 이 2002년은 월드컵하고 대선이 동시에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여론 형성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댓글 서비스가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2년 후인 2004년에 네이버가 댓글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 초기에 댓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론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언론사에서 일방적으로 뉴스를 전달받던 뉴스 이용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내기도 하고 뉴스 생산자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댓글창이 스팸 메시지로 도배가 된다던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한다던가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연예 관련 기사에서 이러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루머가 이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야 여러 가지 이제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서 이렇게 순기능을 기대하고 했지만 이게 이제 많이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서 이제 변질되고 왜곡되다 보니까 상황이 아주 나쁜 상황까지도 가게 되고, 근데 이런 곳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무래도 이제 포털 사이트일 텐데요. 한국 그 포털 사이트 영향력 1위 자리를 놓고 뭐 다툼은 있지만 그래도 요즘 네이버가 좀 그렇죠.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의 댓글 정책은 뭐 그간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이 네이버의 댓글 정책이 사실상 이제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는 2004년에 댓글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2006년에는 댓글을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지금 네이버를 맞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예.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 네, 네. 상단부터 이렇게 볼 수 있게 예. 또 이게 되어 전체 있잖아요. 기사에는 이 기능이 사라지긴 했는데 나머지 네네, 기사는 맞아요. 아직 나머지 기사는 있죠. 아직 네. 있어요. 그 공감과 비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네.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댓글 기능이 활성화될수록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고 이게 이제 광고 수익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댓글 서비스를 놓을 수가 포기할 수는 없었던 없네요. 것인데요. 네.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높아진 가운데 2007년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가 됐는데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같은 해에 네이버는 네이버 계정이 아니라 다른 SN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에도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1년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감과 비공감 수치에 따라서 댓글을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 또 뭐 글자 수와 댓글 개수를 제한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이버는 어떤 댓글 관련 정책을 펴고 있을까 봤더니 지금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식으로 기사에 댓글을 제공하겠는가 하는 여부와 정렬 방식을 언론사 스스로가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은 자동으로 숨겨주는 댓글 필터링 AI인 클린봇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욕설이나 뭐 루머 같은 게 들어있는 것은 AI가 자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죠. 네. 뭐 국내 여러 사례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들었는데요. 뉴스 댓글 서비스가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 궁금한데요. 해외 사례도 간략하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영미권 같은 경우는 뉴스 소비에 대해서 한국처럼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의존하는 그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언론사의 그 홈페이지에 가서 기사를 보는 맞아요. 그 수치가 더 높다는 예. 거예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유입하는 메인 것이 아니고. 화면이 약간 뭐 잘 차려진 밥상처럼 네네. 이런 데가 그렇죠. 예,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일본이랑 한국 이렇게. 은근히 많이 안다. 똑똑해요. 예, 그래서 언론사마다 개별적으로 댓글 정책이 있는데요. 네. 미국 공영 라디오인 NPR은 2016년부터 댓글 자체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도입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독자의 0.03%만 댓글을 남기는 열혈 독자인 걸로 밝혀졌기 때문이래요. 뭐 CNN과 로이터도 비슷한 이유로 댓글을 없앴고 또 뉴욕타임즈는 제한적으로 댓글을 허용하는데 그렇군요. 약 10%의 기사에 한해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댓글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중재하는 그런 작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또 BBC는 댓글 대신에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고요. 네. 가디언은 인종이나 이민 문제 등 이렇게 논쟁이 될 만한 이슈를 담고 있는 기사에만 댓글을 달 수 없도록. 그렇군요. 예, 저희가 연예 뉴스에만 댓글을 폐지하는 것과 좀 비슷한 흐름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상원 기자가 방금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포털 사이트 의존도가 높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일본은 언론사 자체의 댓글 그 규정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 쪽에 좀 더 책임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댓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과 우리가 조금 그렇죠. 다른 한국과 일본이 좀 차이가 비슷한 있는 양상인 건데. 거고 나머지 영미권 그쪽은 좀 다른 양상을 네.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은 포털 운영자에게 네네. 어떤 정책적인 책임을 묻는 네. 거고요. 네. 댓글 기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이용하면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한국 사회 댓글
댓글의 한 주소를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선 뭐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처럼 뉴스를 공급하는 쪽이 아니라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이용자 스스로가 대안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가 스스로 댓글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 청취하시거나 보시는 분들도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 셧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웹 브라우저용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크롬 브라우저용 확장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설치하시면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댓글창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댓글을 보지 않음으로써 내 정신을 보호하고 상처의 네. 세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그렇군요. 확장 프로그램인 것이죠. 또 더불어서 모든 사이트에서 댓글을 아예 완전 폐지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금 많이 들려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반론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포털 뉴스 댓글이 가진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폐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댓글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에서요,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전체 댓글 중 19%가 범죄성 댓글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인신공격과 조롱의 수위가 높아져가는 악성 댓글. 이제는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불행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 참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연예 시상식에서 한 연예인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댓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댓글의 긍정성을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사인 이번 호에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성훈 기자도 또 새해부터 이렇게 출격해 주셔서 부드럽고 날카로운 방송, 은근히 재밌는 방송. 이상원 기자가 아예 보내버리려고 이제 안 나오겠어요, 이러다가. 동기가 그러잖아요. 은근히 아는 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취재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이성훈 기자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시사인사 좋아요, 구독, 알람 여러분 꼭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